여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한국인 남자친구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만 같던 그들은 수십 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외국 여성은 한국인 남자친구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아흐드라고 합니다. 저는 왕족 출신으로 저희 가문의 부와 명예를 본 많은 사람들은 제가 부족함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젊었을 때의 저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여자였기에 결혼할 사람도 전부 부모님이 정해줬으며 뭔가를 배울 수도 없었죠. 저는 이런 정해진 삶을 살아야만 하는 제 삶을 저주했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며 목숨을 걸고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게 바로 한국인 성호 씨였어요. 성호 씨는 80년대에 사우디의 주바일항으로 파견 온 한국인 건설 노동자로 저는 건설 사업을 시찰하러 온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는 무섭지도 않은지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눈길이 갔는데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전부 다 성호 씨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있더군요. 저는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해서 아빠를 따라 여러 현장에 돌아다녔는데요.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설 현장들에서는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툭하면 위험해서 못하겠다며 도망가고 감독관이 조금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전부 공구를 내팽개치고 농땡이를 피워대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완공하기로 약속한 날짜에서 6개월이나 더 지났는데도 현장은 아직 턱도 없는 경우도 많았고 그럼에도 이들 국가나 건설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해서 아빠의 처지가 곤란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마치 오늘만 살 것처럼 열심히 일했고 오히려 감독관이 나서서 좀 쉬면서 일하라며 한국인 노동자들을 말릴 정도였어요. 아빠는 한국인들이 맡은 현장은 완공하기로 약속한 날짜보다 몇 개월은 빨리 끝난다며 한국인들의 성실함을 칭찬했는데요. 그러한 부지런한 한국인들 중에서도 성호 씨는 단연 돋보였어요. 그는 성실할 뿐만 아니라 키와 체격도 사우디 남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서 더욱 눈길이 갔죠. 부끄럽지만 저는 그에게 강한 끌림을 받았고 아빠에게 정말 인생을 건 제안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빠,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러니 저도 이곳에서 감독관으로 일해볼래요. 대신 이 건설 현장이 마무리되면 아빠의 뜻대로 아빠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할게요. 아빠는 보수적인 사우디에서 여자가 일하는 게 말이나 되냐며 노발대발하셨지만 제 강력한 고집에 결국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마 아빠는 이 현장이 빠르게 완공될 거라 생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길어봐야 1년이면 완공될 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려대던 저 때문에 왕족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셨던 아빠였기에 이건 아빠 입장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1인 숙소에서 묵게 되었고 성호 씨와의 인연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성호 씨는 정말 재미없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떨결에 현장 최고 관리자가 되어버린 제가 성호 씨만을 위해 휴식 시간이나 간식을 내어주면 성호 씨는 늘 단호하게 거절했거든요. 제가 지금 쉬게 되면 다른 동료들이 제 몫까지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들에게 피해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감독관은 통역을 해주면서도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었는데 아마 한국인 근로자들의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은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인 듯 보였습니다. 물론 성호 씨의 매력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는 자원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른 사우디 남자들과는 달리 학구열도 높고 참 성실했거든요. 성호 씨는 자신은 가난하게 자라서 사우디로 오기 전에 공부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서 아랍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통역을 맡은 감독관만 고생했지만 저는 성호 씨의 그러한 순수함과 성실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형편상 공부를 할 수 없던 그였지만 성호 씨는 엄청나게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스펀지처럼 아랍어를 흡수해 나갔는데요. 그가 아랍어에 점점 능통해질수록 저희는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진지한 사이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말이 없고 재미없던 성호 씨였지만 저의 계속된 노력에 성호 씨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에게 아주 위험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숙소에서 함께 살자는 제안이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 사우디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의 동거가 불법이었기에 이건 적발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사랑 앞에 종교와 법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저희는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거를 하면서도 성호 씨는 제게 많은 것을 알려줬는데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성호 씨는 집안일이라면 도가 텄고 청소면 청소, 빨래면 빨래, 요리면 요리 등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제게 많은 것들을 알려줬어요. 또한 권위적인 사우디 남자들과는 달리 성호 씨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줬고 여자도 할 수 있다며 제게 항상 힘을 북돋아줬죠.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고 성호 씨와 함께하는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장은 이제 슬슬 완공이 되어가던 차였고 이제 1개월도 안 남은 것 같았거든요. 성호 씨도 제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제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아으드, 이럴 바엔 차라리 한국으로 가자. 한국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야. 급여 격차만 봐도 알 수 있어. 5년 전만 해도 사우디에서의 임금은 한국보다 4배나 더 많았는데 이제는 1.5배 수준밖에 안 돼.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빠른 성장을 이어나갈 거고 내가 사우디에서 쌓은 경력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성호 씨와 함께라면 그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막상 가족들을 전부 버리고 한국으로 떠난다니 뭔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것도 배운 것 없이 귀하게만 자랐던 저였기에 후진국인 한국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도 들었죠. 또한 현실적으로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야속하게도 현장은 완공되었고 아마 제가 한국으로 도망가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의 순간에도 여전히 망설였고 결국 아빠가 저를 데리러 와버렸어요. 저는 똑부러지게 결정도 못해서 성호 씨에게 작별 인사도 못 건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며 좌절하는 성호 씨를 뒤로 한 채 저는 아빠 손에 이끌려 철창 없는 감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용기가 없어서 성호 씨와 함께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그렇게 한 달간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식사를 하기 위해 나왔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몸이 약해져서 그렇겠거니 했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저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결국 이건 입덧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다니 이건 사우디에서 사형감이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아빠에게 사실대로 털어놨고 아빠는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으시더니 진지한 제 표정을 보시고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마셨습니다. 저희는 몰래 미국의 산부인과를 찾았고 결국 임신이 맞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죠. 아빠는 오열을 하시더니 이내 참담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으드, 너는 사우디로 돌아오면 무조건 사형일 거야. 그러니 사우디가 변화할 때까지 미국에 있으렴. 우리가 언제 다시 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잘 지내야 한단다. 그렇게 저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외딴 곳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죠. 아빠가 보내주신 돈 덕분에 성호 씨와 저 사이에서 나온 아이샤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먹고 살만했지만 아이샤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극심한 재정난에 빠졌는데요. 미국의 살인적인 물가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국영기업에 몸담고 계신 아빠는 그 즈음에 발의된 왕족의 청렴 관련 법안과 외화 유출 금지 법안 등 때문에 도저히 제게 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호 씨의 응원과 그에게 배운 집안일을 떠올리며 가정부도 해봤고 건물 청소, 마트 캐셔 등 저는 아이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어요. 평생을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저였지만 미국에 온 뒤로 숱한 차별과 무시를 당했고 늘 지저분하고 해진 옷을 입어야 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아이샤는 속 썩이는 법 없이 잘 자라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작 1년 만에 아랍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똑똑하고 다재다능한 성호 씨를 닮았는지 공부도 무척이나 잘했어요. 결국 그녀는 장학금을 받고 명문 대학교에 진학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였죠. 그렇게 아이샤가 승승장구할 무렵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간 사우디도 많이 개방적으로 바뀌었다며
이제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도 될 것 같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수십 년 만에 가게 된 고향에서 저희는 눈물겨운 상봉을 했는데요. 아버지는 이내 충격적인 말까지 건네왔죠. 아으드, 사우디 관광청에서 80년대에 파견왔던 한국인 노동자들을 초청한다더구나. 그때 너와 만났던 한국인 녀석이 왔을지도 모르니 한번 참석해보는 게 어떠니? 한국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사우디도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그들을 기리는 차원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호 씨를 곧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아랍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호 씨가 유일했고 성호 씨는 대표자 자격으로 연단에 서서 연설을 했거든요. 비록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그의 하나도 늙지 않은 얼굴을 본 저는 그가 성호 씨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죠. 성호 씨도 저를 발견했는지 연설을 하다 말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그 와중에도 혹시나 모를 상황을 고려해서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걸로 보아 아직도 배려심 넘치는 모습으로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만난 성호 씨와 저는 부둥켜 안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호 씨는 사우디가 많이 변했다면서 눈물을 보였고 변화된 사우디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번엔 한국을 보여줄 차례라며 함께 한국에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같이 못 갔지만 이번에는 성호 씨의 손을 잡고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 첫 발을 딛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우디는 아직까지는 보여주기식 건물들이 많아서 인프라도 부족하고 살기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사우디에는 없는 편리한 인프라와 기술들이 즐비해 있고 마치 미래도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더군요. 만약 제가 그때 한국에 갔으면 이런 한국의 엄청난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아쉬운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사우디와는 달리 자원이 하나도 없음에도 어떻게 이런 믿기지 않는 속도의 발전을 이뤄낸 것인지 한국인들이 존경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식당에서 환상적이었던 제육볶음과 갈비찜을 먹고 사우디에는 없는 예쁜 카페에 앉아서 성호 씨와 그간 못했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성호 씨는 한국으로 귀국 후에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했는데 저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쭉 혼자 살았다고 했죠. 그리고 현재는 사우디에서 배운 아랍어를 이용해서 미국에 점점 늘어나는 아랍계 사람들을 위해 한국의 할랄 과자나 할랄 음식 등을 수출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알려준 아랍어로 사업까지 하고 있는 성호 씨를 보니 뭔가 뿌듯하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최첨단으로 가득한 환상적인 한국에서 2주일을 보낸 뒤 저는 성호 씨에게 딸 아이샤를 보여주기 위해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성호 씨와 아이샤는 서로 아는 사이인 듯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성호 씨는 아이샤가 다니는 회사와 협력을 맺고 식품을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아이샤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개인주의가 심한 미국 동료들은 하나도 안 도와줬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수십 년 경력의 성호 씨가 정말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성호 씨는 아이샤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고 심지어 한국과 미국은 엄청난 시차가 나기에 아이샤가 근무할 때 한국은 새벽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성호 씨는 항상 화상 채팅에 들어와서 친절한 도움을 베풀어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샤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성호 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꼭 한번 보고 싶던 차였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그녀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어른 공경과 가족 중심의 사회라는 점에서 서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이샤는 같은 회사의 동료와 결혼하게 되어 맞벌이 가정이 되었는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던 차였다며 저희 보고 함께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의 사연을 들은 아이샤의 남편도 이를 흔쾌히 허락하며 성호 씨에게 깍듯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 아이샤는 참 결혼을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했던 저희 가족이 드디어 만나다니 저는 요즘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한데요. 아이샤의 아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면 저희 부부는 한국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삶도 너무 행복하지만 나중에 있을 한국에서의 삶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